나는 내 스스로가 운이 나쁜 사람이라고 줄곧 생각해 왔었다. 라이브를 방송을 하던 시절에 보던 시청자들도 크게 공감했었으니 말이다. 24살에 내가 처음으로 꽃가게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굉장히 힘든 시작이었는데 다들 계속 줄곧 들어서 아시겠지만 나는 어리고 멍청한 생각으로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위해서 나의 직업과 돈을 희생해서 당시 만나는 사람과의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려 했으나 한 사람의 이기심으로 모든 것이 어그러졌었고 그렇게 어줍잖게 시작한 첫 자영업 쉽지만은 않았다. 나의 꿈도 원하는 방향도 아니었지만 이미 시작된 일 열심히 해보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래도 안 풀리는 것들이 매우 많았었다. 오픈 초기에는 우울증 약도 먹었었다. 나는 내 스스로가 우울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당시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버티기 힘든 수준이었음. 울면서 내 방에 누워 있었는데 방에 있는 창밖으로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서 너무 겁이 나서 처음으로 정신과에 가서 상담도 받고 약도 지어 먹었었다. 잠도 잘 안 왔었어서 불면증도 심했었다. 당시에 나는 20대 평생을 내가 살던 동네 마포에서 꽃집을 반강제로 급하게 오픈하게 되었었고 앞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나는 첫 연애를 장기 연애를 했었고 당시 나는 계속 직장에 있었고 상대방은 연애 시작부터 끝까지 직업이 없었고 답답한 심정에 상대에게 너는 꿈이 뭐니? 라고 물었을 때 인터넷 방송하기랑 자기 가게 창업하기였는데 둘 다 내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으나 전자는 몇 년을 지켜봐도 그쪽이 능력이 없어서 그냥 직업이 아니라 혼자 집에서 게임하는 수준이었고 후자는 억대로 돈을 들여 도와줬으나 가게 인테리어와 동시에 바람을 피워 가게 오픈하자마자 채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내가 가게 일을 함께 돕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급하게 내 직장을 얻으려다 보니 꽃집을 차리게 된 것이다. 약을 먹을 정도로 힘들었었던 것은 5년간의 마침표가 이렇게 큰 배신으로 돌아올지 몰랐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큰 금액이 오가고 어른들도 알고 있는 마당에 자기의 이기심으로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든 사람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러한 배신으로 인해 내 가족과 부모님께 끼치게 될 피해가 너무 미안했다. 그냥 이대로 없어져 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너무 박수치고 좋아할 것 같아서 이를 바득바득 물고 열심히 살려고 했었다. 나는 꽃집을 열기가 싫었다. 이미 오픈 전에도 다양한 꽃 관련 업무를 하는 중이었고 정말 마음이 잘 맞는 꽃집 사장님 밑에서 로드샵 업무도 투잡으로 하고 있었는데 급하게 그만두었어야 돼서 죄송했었다. 꽃집은 생각보다 진상이 많은 편이다.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는 생물 판매, 즉 시가다 보니 손님이랑 실랑이 하고 욕먹는 일이 굉장히 많다. 여자들이 1인으로 근무하는 형태가 많다 보니 변태 스토커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나는 내 가게를 오픈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다. 참 하나 덧붙이자면 투잡으로 일하던 꽃집 사장님한테 듣기로 내가 그 매장을 그만둔 지 모르고 바람 피우고 나서 서로가 헤어진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시점에 새로운 여자가 별로 재미없었는지 아니면 나를 스토킹하거나 또 무슨 짓을 벌이려는지 몰랐지만 그 인간이 나를 찾아 가게에 왔었다고 한다. 소름 끼치는 행보가 아닐 수 없다. 무튼 그렇게 반강제로 오픈하기 싫은 꽃집을 오픈했지만 살 사람은 살아야지 하고 열심히 하던 대로 했다. 4평짜리 작은 꽃집이어도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방송도 병행했었다. 솔직히 수익이 큰 방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를 좋아해주고 우울하지만 대화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좋았고 가끔 배고파하는 나를 위해서 맛있는 걸 보내주는 사람들이나 꽃을 사러 방문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서 너무너무 고마웠었다. 하지만 그런 일을 뒤로 가고 안 좋은 일도 너무 많았다. 일단 스토킹 문제가 제일 컸는데 매장에 가끔 와서 작게 꽃을 사던 할아버지 손님이 가게에 오셨길래 반갑게 맞이했었는데 꽃을 주문하셔서 제작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나에게 성관계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다. 10년 사귀어가지고 한번 하고 싶다 하죠. 뭘요? 섹스를 한번 하고 싶다. 예? 아니 그냥 내가 해본 소리야. 아, 이건 좀 그냥 아니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봐. 그러다가 내가 마무리 지을게. 어,
남자가 여자가 예뻐서 막 만지고 싶은데 직장이야 내. 그냥 나가. 네 애비냐? 네 애비도 그러고 다녀? 왜 자꾸 나한테 지랄이야? 나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할아버지한테 섹스 소리 들었는데 짜증나 죽겠는데 지 애비 새끼인가 왜 자꾸 실드 치고 지랄이야? 불행 중 다행인지 가게 운영 중엔 방송을 하루 종일 하고 있다 보니 이 모든 장면이 녹화가 됐었고 해바라기 센터 및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했다. 사유는 둘이 있는 공간에서 성적인 말을 하는 것은 그냥 대화일 뿐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 다행인 건 이날 이후로 나는 너무 큰 충격에 무서워서 하루 정도 매장을 열지 못했고 이후로 이 변태 할아버지는 매장 폐업 때까지 단 한 차례도 온 적이 없었다. 2번 자갈남. 이 사람은 꽤 몇 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시청자들도 아는 유명한 스토커인데 영상이 남아있는 게 없어서 썰로 풀자면 그 사람이 첫 방문하는 날은 비가 오는 월요일이었다. 밤 8시 30분쯤 여름이었고 너무너무 비가 많이 와서 기억에 남는다. 매장에 손님도 없고 해서 일찍 마감하고 다음 날이 고정 휴무일인 화요일이었던지라 일찍 집에 가야겠다 느끼고 매장을 나섰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꽃을 사러 오신다고 하길래 다시 매장으로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꽃을 구매하면서 엄마 생일꽃을 사는 거예요 하면서 스몰 토크를 엄청 하셨다. 그때까지는 그냥 평범한 손님인 줄 알았음. 그러더니 자기가 카페를 하는데 매장 바닥에 1톤 정도 화산석을 깔고 싶다고 해서 취급하냐고 하길래 나는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당연히 가능하다고 했었고 금액을 알게 되면 연락 달라고 전화번호를 달라 하길래 전화번호를 남겼었다. 비가 많이 오는데 집까지 자꾸 태워다 준다고 하길래 집이 가까우니까 괜찮아요 하고 몇 번 거부하고 퇴근했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전화가 와서는 어제 잘갈 산다고 했었던 사람인데요 하길래 금액 알아보고 연락 드릴게요 했는데 갑자기 사적인 얘기를 묻지막지하게 하셔서 일단 내가 알아본다고 연락 준다고 말씀을 드리고 문자로 금액을 정리해서 보내드렸는데 관련 답변은 없었음. 그리고 갑자기 그 주에 금요일에 가게에 와서 자갈 샘플을 보러 왔다 해서 엥? 웬 샘플을 보여준다는 얘기 없었는데 일단 매장에 있는 걸 대충 보여줬고 그 이후로 자갈 얘기는 없고 뜨문뜨문 와서 10,000원어치 정도 작은 꽃이나 화분을 구매하면서 한참 대화를 시키고 가게 앞에 자기 차량을 대고 여기다 주차해도 되냐며 물어보면서 나를 굳이 매장 밖으로 끄집어내서 자기 차를 보여줬었음. 솔직히 나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데 이 사람이 왜 그럴까 좀 무섭기도 했었다. 연락을 주고받으려 하는 건지 자꾸 뭘 매장에 몇백 개를 심겠다는 둥 돈 많은 척하면서 구해달라, 알아봐달라 하고 알아봐주면 연락도 없고 또 매장에 올 때마다 자동차를 바꿔서 오는데 그걸 굳이 나를 보여주면서 드라이브 좋아하냐고 물어봐서 저는 차를 안 좋아하고 면허도 없다 했더니 몇 살이냐고 물어보길래 당시에 25살이었나? 그랬을 때쯤이었는데 나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계속 그러길래 내가 손님이랑은 사적으로 안 지낸다. 매장 운영에 방해가 된다 했더니 내가 어려서 잘 모르는 거라 그러고 자기가 매장에 오는 게 불편하냐고 해서 네, 좀 불편해요, 손님. 그러니까 매장에서 소리를 꽥 지르더니 문을 쾅 닫고 나간 적도 있었음. 그러고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한참 동안 방송 시청자들이랑 뭐야 하면서 부들부들 떨고 했는데 그 사람 또 아무렇지도 않게 일주일 뒤에 와서 인사하고 저 기억하세요? 이러길래 코로나 시절이라 마스크도 끼고 있고 손님이 하도 많이 와서 누군지 모르겠어요 했더니 웃으면서 음료수 같은 걸 사다 주고 그래서 안 먹고 다 버렸었다. 몇 번 먹을 걸 사다 줬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다 포장되어 있는 투게더 아이스크림이어서 집에 가져가서 먹었었는데 이후에 시청자들이 거스 넣고 저었을 듯 하면서 장난으로 채팅치길래 갑자기 확 무서워져서 손님이 주는 음식은 모두 이후에 다 버렸었음. 이 스토커는 언젠가 나 마감할 때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고 이래서 가족들한테 전화해서 집에 같이 가고 그랬었고 잊을만 하면 나타나서 무서웠었음. 근데 신고가 안 되더라. 일단 만지거나 강간을 해야 신고가 된다고 한다. 진짜 가게 폐업 때까지 왔던 진짜 이상했던 사람 중 하나였음. 3번 잡다한 DM 스토킹. 매장이 통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 온갖 또라이들이 쳐다보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DM이 몇 개 오기 전까지는 아예 몰랐음. 와서 항상 지나가면서 잘 보고 있어요 하는데 가계정인 경우
너무 무서웠다. 몇 번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거 보내는 사람이 있었음. 아저씨 중에 시청자들이랑 가끔 방송하면서 얘기할 때 나오는 아저씨인데 꽃다발 한 번 구매하시고 그냥 내가 그분 나가는 뒤통수에 또 오세요 하고 인사했을 뿐인데 그날 밤에 11시쯤 DM이 와서 아까 꽃 산 사람인데요. 화요일이 휴무시네요. 저 꽃에도 관심 있는데 밥이나 한번 먹죠? 이렇게 온 거임. 내가 화요일이 휴무인 거랑 그쪽이 꽃을 좋아하는 거랑 밥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게다가 나 그 손님 얼굴 명확하게 기억하는데 최소 40대 중후반이었음. 그리고 DM 온 인스타 프사에 아들 사진이 떡하니 있는데 애가 못해도 초등학교 고학년 같았음.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답변 보냈더니 말 같지 않은 소리로 자기가 밥 살 테니까 나오라고 하길래 뭔 더치페이 하자는 얘기였나? 아, 내가 밥 사 먹을 돈이 없나? 이 아저씨랑 밥을 왜 먹지? 최소 20살 차이 같은데? 어이가 없네? 싶어 답장을 안 했더니 다음날 아침에 술 먹고 실수한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DM이 왔다. 이것도 역겨운 경험 중 하나였음. 술 먹고 매장에 들어와서 이상하게 쳐다보고 가는 아저씨들도 많았음. 꽃 사러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술 취해서 들어와서 이상한 변태 같은 소리하고 몇 살이냐? 예쁘시다. 마스크 꼈는데 뭐가 보인다는 거지. 까치발 들고 가슴골 보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들어와서 여기 뭐 파나요? 해서 꽃이요 하니까 아무거나 주세요 하길래 비싼 거 팔기 뭐해서 3만 원짜리 파니까 꽃 줄 데도 없는데 샀네요 하면서 나한테 줘야 할 것 같다면서 꽃을 내밀길래 손살에 치면서 집에 가서 부모님이나 아내분 드리세요 하고 쫓아낸 적도 있다. 다 자격지심 있는 스토커. 매장 앞에 가끔 미끼 상품으로 1,000원짜리 다육이를 팔 때가 있었는데 이거 사러 와서 한 30분씩 나랑 대화하는 남자 손님이 있었음. 얘기할 때 조금 쎄하시긴 했는데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오실 때마다 친절하게 판매했는데 어느 날 3만 원짜리 있는 화분에 플라스틱 캐리어에 다육이를 넣어달라고 하시길래 저거는 저렇게 넣어서 판매하는 거고 이 다육이는 1,000원짜리다 보니 봉투에 넣어서밖에 못 드린다 하니까 소리를 꽥 지르면서 돈 주면 되잖아 씨발 하면서 돈 낸다고 하길래 너무 놀래서 네? 아 3,000원 추가되세요 라고 나도 모르게 대답함. 그런다고 해서 1,000원짜리 다육이를 3,000원짜리 캐리어에 넣어서 줬는데 그 이후로 잊고 살았는데 매장에 앉아서 밥 먹을 때 보니까 매장 유리 너머로 가끔 와서 나를 쳐다보고 감. 한참을.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매장 바로 앞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거기 그분이 서 계시길래 어디 가시나? 하고 딴짓하다가 밥 시킨 거 와서 먹으려고 보니까 그분이 아직도 거기 서 있었다. 그게 40분, 50분 정도 지난 시점인데 거기에 계속 서 계셔서 의아해서 쳐다봤는데 그분이랑 눈이 마주쳤었음. 그 이후에도 그 사람은 몇 번을 왔을지는 나는 모른다. 그 밖에 3,000원짜리 납골당용 꽃다발 나한테 주면서 고백하신 분. 어버이날 카네이션 사시면서 고백하신 분. 주변 배달기사님 시켜서 내 연락처 혹은 나이나 남친 유무 물어보라 하신 분 등등 골치 아픈 사람이 꽤 많았다. 정말 죄송한데 그냥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저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여쭤볼게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뭐예요? 내가 성격이 이상해서 안 받아준 것이 아니라 나도 사람인데 뭔가 유대관계를 쌓고 밖에서 보자고 했으면 봤을 확률도 있었을 텐데 그냥 통유리 밖에서 쳐다보다가 오랜 기간 지켜봐왔고 사귀시다. 통면 성명 없이. 굉장히 매장 운영하기 무섭고 힘들었고 이뿐만 아니라 매장 카카오톡으로 하루 종일 메시지하고 물건 안 사면서 썸 타듯이 이런저런 얘기하는 사람. 저번 영상에 다룬 것처럼 자기가 나를 스폰하고 있다고 주변에 거짓말치고 다니는 사람. 또 방송을 보면서 내가 진짜 몸 팔던 여자였으니까 저런 남자가 꼬인다고 인터넷에 글 올리고 다니는 이상한 사람들 등등. 이런 억가가 너무 심해서 나는 솔직히 내가 운이 억세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 그 이후에 복권이 된 건 정말 신기하지만 말이다. 되고 나서도 온갖 역겨운 인간들 겪으면서 소송하고 그런 것도 많았긴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꽃집 하지 마십시오. 체질이라는 것이 바뀝니다. 각자 차이가 있으니까. 아니요. 저 별로 얘기 안 듣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아닌데 그거 들어보고
아니요, 제가 지금 어디 가야 돼서. 아니 뭐 내가 못 가게 할 사람은 아니고 아니, 내가 한 달에 300만 원씩 보내줄 테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요, 저 괜찮습니다. 어머, 씨발, 이게 뭐야? 쫓아오는데? 난 진짜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기구할까?